거문도에 140년 전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구대도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과 당구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문도에는 무려 140년 전에 상해까지 그리고는 홍콩까지, 무려 홍콩까지는 1800km에 이르는 해저 통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거문도에는 지금 영국 군인의 묘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121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영국과 러시아의 체스판이 된 140년 전 거문도 사건의 진실입니다. 거문도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가요? 거문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먼저 거문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방인의 흔적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문도는 남해안에 있는 섬입니다. 이렇게 경관이 멋진 섬이죠. 그 위치를 살펴보면 여수와 제주 사이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거문도에 140년 전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구대도 설치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과 당구대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문도에는 무려 140년 전에 상해까지 그리고는 홍콩까지, 무려 홍콩까지는 1800km에 이르는 해저 통신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거문도에는 지금 영국 군인의 묘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거문도가 영국과 관계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140년 전 1885년 영국 군인과 거문도 주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이 이 시기에 함께 공존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당시 영국 군인들은 이곳을 해밀턴 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록 말고도 1962년 거문도 지역에서 있었던 거문도 사건을 취재하기 위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는데 그 당시 그 시대를 경험했던 혹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전에 알고 있는 9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요들송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거문도 사람들과 영국 군인들의 기묘한 동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거문도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거문도 사건은 1885년 4월 15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식군인들의 폭동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이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2년 후였던 1884년 급진개화파들에 의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역시도 조정에서는 청나라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두 차례에 걸친 청나라의 도움을 얻게 되면서 그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지나친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하거청이라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조선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있는 항구들을 모두 얼어버리기 때문에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서 조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조선에 관심을 갖고 있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청을 견제하려고 했던 조선의 요구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러시아가 원하는 항구를 빌려주고 또 러시아로부터 군사 교관을 받아들여서 근대적인 군대를 꾸리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에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 영국이었습니다. 러시아를 극도로 견제하던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라며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문도 사건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문도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많은 세계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중앙아시아를 사이에 둔 영국과 러시아의 대결을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표현은 영국 출신의 작가, 혹시 정글북이라는 소설 들어보셨는가요? 그 작가가 쓰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이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엄청난 제국이었죠. 영국이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나라라면 러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대륙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의 겨울에는 그 많은 땅이 얼어버린다는 거죠. 러시아에게는 얼지 않는 항구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러시아는 유럽의 발틱 함대, 그리고 흑해의 흑해 함대, 그리고 동양에는 동양 함대를 구축하며 남진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틱 함대는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의 국가들 때문에 부동항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교의 탄압을 빌미로 오스만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1853년에 있었던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대결이었지만 러시아를 극도로 견제했던 영국이 프랑스와 함께 오스만 제국의 편을 들게 되면서 결국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러시아는 다시 한번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진출한 곳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그 당시 인도를 차지하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의 군대를 영국이 직접 훈련시켜서 정예군으로 만들어둔 상태였죠. 그런데 러시아군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펜제라는 지역의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러시아군에게 전멸을 당한 겁니다. 큰 충격에 빠진 영국은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동양 함대가 조선으로 진출할 것을 염려하여 발빠르게 거문도를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제 사건이 1885년 3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이 1885년 4월 15일입니다. 불과 2주 만에 발빠르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거문도를 처음 찾았던 것은 1845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사마랑호가 거문도를 찾아 직접 조사했었죠. 거문도에 상륙해서 거문도 주민들을 만나고 거문도를 측량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문도를 해군 차관의 이름을 따서 해밀턴 항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1861년 러시아는 원산을 빌리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고 뿐만 아니라 대마도를 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 그 요구가 이어졌었는데 영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결국 대마도에서 철수해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1877년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하는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 거점으로 거문도 항구를 점령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884년 12월에는 거문도에 사는 수백 명의 어부와 농부들은 그 어떤 정치적 견해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선을 잡고 쌀로 밥을 지으며 살 수만 있다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도 아마 가만히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거문도를 조사하고 거문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던 결과 드디어 1885년 4월 14일 영국에서는 세 척의 군함을 이끌고 거문도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1885년 거문도 사건이 발발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영국은 왜 하필 거문도였을까요? 거문도를 그 당시에는 동양의 지브롤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작은 섬으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에 해당되는 아주 지정학적인 요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문도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거죠. 거문도의 위치를 보면 일본과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무역의 거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에 위치해 있기도 한 거죠.
그리고 거문도라는 섬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거문도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도, 서도, 고도. 이 세 개의 섬을 합해서 거문도라 부르기도 하고 여기 작은 고도만을 일컬어서 거문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거문도 세 개의 섬으로 둘러싸여진 이 내해는 파도가 아주 잔잔하면서도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큰 전함이 주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큰 함선을 숨겨둘 수 있는 요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어에도 유리하고 공격에도 유리한 거점이었던 거죠. 이런 곳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법 점령을 하게 되죠. 영국의 거문도 점령은 1885년 4월 15일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고 난 이후 며칠 후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 일본이 이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국이었던 조선은요, 거문도 점령 사건이 있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넘은 1885년 5월 20일에서야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국으로부터 전해받은 공문에는 예방 차원의 선점 점령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본 대신은 지금 본국에서 온 자문을 받았는데 뜻밖의 일에 대응 방비하기 위하여 본국의 수사관에게 대조선국 남쪽의 작은 섬인 영어로 해밀턴이라고 부르는 섬을 얼마 동안 차지하고 대조선국 정부의 비밀리에 이러한 내용을 통지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제기한 사유를 공문으로 알려 하겠기에 통지하는 바이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문도를 해밀턴이라는 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선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해밀턴이라는 섬이 어디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기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처럼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조선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세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강의 틈바구니에 끼인 조선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직시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거문도를 차지했던 영국 군인들과 거문도 주민들 간의 불편한 그리고 아주 기묘한 동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국 군인들이 거문도를 점령한 기간은 1885년 4월부터 1887년 2월까지였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차지한 거문도는 여기 작은 섬 고도였습니다. 영국 군인들이 이 고도에 상륙한 것은 각각 서도와 동도에 있는 거문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거문도에 상륙한 영국인들의 모습을 그 당시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위쪽에 임시 막사를 세워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영국 해군들의 모습 어떤가요? 아주 신사적인 점잖은 모습입니다. 거문도의 영국 장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반면 거문도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죠. 영국군이 거문도에 상륙한 시기가 4월이었습니다. 4월을 우리는 춘궁기라고 하죠. 흔히들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궁핍하던 시기였습니다.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한 점령군이었습니다. 거문도에 점령군으로 온 영국 군인들과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한 동거, 점령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잔혹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신사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몇 가지 일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영국 군인들은 막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약 200명 이상의 군인들의 숙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창고도 필요했고 병원도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거문도 주민들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우선 영국 군인들은 거문도 주민들에게 땅을 빌려달라고 1년간 땅을 빌리는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국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도는 거문도 주민들이 살지 않는 땅,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영국군 막사를 짓는 데 동원된 거문도 주민들에게는 일당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돈 말고 곡식이나 생필품을 지급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곡식이 비교적 풍족해지자 그 다음에는 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군들은 영국의 화폐를 조선에
화폐로 바꾸어서 거문도 주민들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1884년 우리나라에는 영국 대사관이 있었고 영국 대사관에서 보내준 통역관이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도와주었습니다. 영국군 막사를 짓고 난 이후 영국인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테니스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테니스장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영국인들이 만든 테니스장에서 그 당시 거문도 주민들이 함께 테니스를 즐기고 당구를 즐기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영국 군인들을 통해서 통자림을 처음 접하기도 했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아니었을까요? 거문도에 주둔한 영국 군인들은 거문도 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게 군율을 아주 엄격하게 해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이 같은 영국군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군은 부녀자가 지나가면 뒤돌아서고 우물물을 마시면 반드시 은하로 지불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 영국 군인이 거문도의 젊은 무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군은 바다를 건너 무녀의 집 앞을 찾아가 선물을 남겨놓고 오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만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거문도에서 바다에 빠져 죽으면 영국군 귀신이 잡아간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사실이었을까요? 영국 군인과 거문도 처녀와의 사랑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62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생존 주민의 인터뷰에서 들은 사실에 따르면 한 영국 수병이 술에 취해서 주막에 있는 주모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부대에 잡혀가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어떤 곤욕을 치렀는가? 배 위에 갑판에 세워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수병은 가까스로 배에 다시 기어 올라와야 됐죠. 배에 올라온 그 수병을 다시 갑판에 세워 바다로 떨어뜨립니다. 이 같은 일을 수십 차례 반복하다 보면 결국 그 수병은 기진맥진, 초죽음에 이르는 이런 벌을 받았다고 하죠. 영국군이 이처럼 기강을 바로 잡으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와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영국은 소, 돼지, 염소, 오리 이런 가축들을 들여와서 방목해서 키우고 있었는데 소가 한 마리씩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지키고 있었더니 거문도의 한 노인이 소를 훔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음날 그 노인을 찾아가서 노인에게 따져 물었지만 노인이 딱 잡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노인이 꼼짝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거문도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같은 사실도 어쩌면 와전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카메라는 사람이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어야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노인이 소를 훔쳐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은 빅토리아 여왕의 생일날 축포를 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문도 주민들에게 축포를 쏠 것이니 축포 소리에 크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당부를 해두었죠. 하지만 거문도에 있는 개들은 달랐습니다. 축포 소리에 놀란 개들이 산속으로 흩어져 버렸고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군은 병사들을 풀어서 거문도 주민들과 함께 산으로 흩어진 개를 수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국 군인들은 거문도 주민들에게 꽤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문도 주민들이 이를 악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문도의 어부들이 찾아와서 영국군의 대포 소리 때문에 물고기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영국군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거문도 주민 간의 마찰을 가급적 피해야 됐었고 거문도의 어부들이 배상을 원하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기록한 영국군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문도 주민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지 않은 사이에도 일본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음으로 미뤄봤을 때 고기가 없어서 못 잡는 것이 아니라 거문도 주민들이 게을러서 잡지 않는 것 같다. 이처럼 거문도에 주둔한 영국 군들이 거문도 주민들에게 대체로 맞춰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인들은 거문도 주민들을 해밀토니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문도에 주둔한 영국군의 기록에 따르면 거문도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주민들은 술에 취해 있었으며 모두들 유쾌했고 영국군과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거문도 주민들은 지적 수준이 높아서 몇몇은 금방 영어를 익혀서 소통에 문제가 없게 될 정도였다. 어린이들도 영국군을 따라다니며 영어로 권련을 요구했지만 조선 부녀자들은 접촉하기 어려웠다. 반면 또 다른 기록에는 거문도 주민들을 좀 달리 적고 있기도 합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게으르고 더러워 전함의 손님으로 부르고 싶지 않고 문화적인 소양은 없고 야만성이 가득하다. 만일 영국군이 장기 주둔을 계획한다면 모든 주민을 섬에서 내보내야 한다. 특히 콜레라와 천연두 문제는 심각해서 같이 살 수가 없다. 약 2년간 거문도에서 함께했던 영국군과 거문도 주민. 거문도 사건이 끝나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87년 2월 영국군은 거문도에서 철수했습니다. 영국군은 거문도에서 철수하기 전 협상을 체결했는데 러시아는 조선을 보호국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과 영국 역시도 조선에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협상을 체결하고서야 거문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거문도를 철수한 것은 이 협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와 격돌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하고 난 이후 거문도에는 영국인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약 2년 동안 이 거문도에서 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영국군의 숫자가 모두 9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이렇게 영국군 묘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 오른쪽에는 영국군 2명의 무덤이 남겨져 있고요. 왼쪽에는 나머지 7명의 희생된 영국군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하고 난 이후 러시아는 남진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게 되면서 청은 조선에서 손을 떼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897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 파천을 단행하게 됐죠. 러시아 세력이 조선에서 힘을 얻으면서 러시아는 부산에 있는 절영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의여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로 군대를 이끌고 갔죠. 러시아도 의야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들어갔다. 군대를 철수하지 않고 만주에 눌러앉아 이곳 용안포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부산의 전령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1903년에는 용안포까지 점령하면서 남진을 계속했던 거죠. 그러자 이런 러시아의 남진을 경계했던 나라 영국과 일본이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 영일동맹이죠. 2차례에 걸친 영일동맹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영국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문도에 가면 아름다운 등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는 1905년 일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죠. 그러니 이 등대는 조선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거문도에 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문도를 요새로 만들었죠. 1945년 결국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거문도만큼은 내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거문도를 일본이 차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구했었죠. 하지만 결국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약이 체결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조약에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섬들 중에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가 거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문도 사건에서 살펴보면 그 2년 동안 영국 군인들과 함께했던 거문도 주민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문도 주민들도 보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거문도 사람들은 멀리 울릉도, 독도까지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거문도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야 되니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문도 지역은 큰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이들은 울릉도까지 왕래를 했다고 하죠. 이들이 울릉도로 가기 위해서는 약 500km가 넘는 거리를 항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남풍이 불어오는 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까지는 약 보름이 걸리는 여정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항해를 하는 사람은 졸면 안 되기 때문에 콩을 서말을 볶아서 잠을 쫓으면서 항해를 했다고 하죠. 거문도를 출발할 때는 낡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도착해서는 나무를 베어서 새 배를 만들죠. 그리고 울릉도에서 많은 해조류 그리고 미역 이런 것들을 채취해서 말립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울릉도에서 채취한 많은 나무들을 싣고 반대로 가을철에 북서풍이 불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였죠. 이 같은 이야기는 울릉도 감찰사였던 이규원의 일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거문도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문도와 관련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976년이었습니다. 거문도에 간첩들이 내려왔죠. 그런데 그 간첩 중에 북한에서 굉장한 능력을 인정받은 김용규라는 간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늘 불안한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는 1976년 거문도에 난파되었을 때 함께 난파된 간첩들을 죽이고 남한에 귀순하게 되죠. 그런데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거문도에 난파되었던 김용규가 거문도 사람들이 매일 즐겁게 노래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고요. 실제로 거문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면서 노는 걸 즐기는데 그걸 산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에는 거문도에서 실제로 산다이 음악 축제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거문도 사람들은 산다이를 쉬는 날, 노는 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문도 출신의 학자가 이 산다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라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거문도에 상륙했던 영국인들이 거문도 사람들에게 쉬는 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죠. 썬데이라고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쉬는 날, 노는 날, 썬데이를 거문도 사람들이 산다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서남의 섬 지역에서는 산다이라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젊은이들의 풍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140년 전 거문도에서는 영국군과 거문도 주민들 사이에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죠.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건을 우리는 웃음이 아니라 뼈아픈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대국의 체스판이 되어버린 거문도. 이 사건으로 조선의 무력함이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스판의 승자는 영일동맹의 일본이 되었습니다. 거문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곧 지금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 지정학적 운명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